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제약바이오랑 게임주를 뭐 직접적으로 비교는 할 수 없는데 약간 이런 느낌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아이템이 하나가, 그 사업에서 취급하는 항목 하나가 대박이 나면 주가도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만년 적자였던 기업들도 게임 하나 잘 돼가지고, 그쵸? 우리 뭐 최근에 그 뭡니까, 데브 시스터즈, 그쵸? 쿠키론 잘 돼가지고 막 대박 났었잖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적자를 보다가 게임 하나 대박 나서 주가가 막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오랜 시간 적자를 보다가 신약 하나 개발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지 직접 생산을 해서 팔든지, 또 세계 최초의 신약이다 이러면은 막 주가도 막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결국에 하나 잘 되면 대박 날 수 있는 거, 이렇게 뭔가의 모험성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공통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보시면은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예요. 그리고 이제 신작들도 빠르게 좀 노출이 될 수 있고, 그 한번 대박난 게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 새로운 게임이 노출이 돼서 또 자리 잡고 이러면은 오히려 제약바이오보다도 기존의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간대요 하면 주가는 확 올라요. 다음 재료 나올 때까지 주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밸류로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는 또 많이 눌러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최종 시작을 해서 끝까지 갈 동안, 자, 최종 시작을 해서 끝까지 임상 성공해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그 시기까지 갈 동안 제약바이오는 텀이 너무 길고 굴곡이 너무 심하다.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렇게 언제 출시를 한다라고 하더라, 그럼 일단은 살짝 반응을 해요. 그러다가 출시를 딱 한 순간부터 매출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오잖아요. 바로 결과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그냥 팍. 근데 그렇게 해서 출시를 하고 나서 좋은 성과를 만들어낸 거는 이미 그만큼 매출을 발생을 시켰다라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익도 어느 정도 잘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밸류가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또 빠지고, 조용하면 빠지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올려놓고 잠깐 자기 자리 찾다가 그 다음 게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를 차트를 분석을 할 때도 단순하게 그냥 차트 어디까지 올라왔으니까 단가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고 했어요. 밸류 자체를 갖다가 뒤집어 엎어버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게 아니다. 지금 뭐 시총 2위 자리 비싸니 뭐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게임즈의 일봉 차트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굉장히 흥분 상태라고 봐도 돼요. 거래가 한번 많이 실린 이 시점으로부터의 전체적인 등락, 그리고 거래를 잠깐 죽여주면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조정폭을 받고 있는데, 글쎄요, 뭐 기술적으로 의미있게 분석을 할 만한 건 특별하게 없는 것 같고, 굳이 기술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 어쨌든 9만원 정도의 지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여기서는 다시 한번 2차 파동도 노려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1차적으로 가이드는 좀 잡고 있는데, 글쎄요, 9만원까지 안 깰 확률도 좀 높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우리 회원님들은 여기서부터 들고 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 이 종목을 여기서 뭘 더 해라 마라 막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오딘 최근에 엄청나게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재밌나요 여러분들? 저 이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게임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신규 서버를 갖다가 3개를 추가했다라고 하는데,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추가를 한 걸까요? 보통 RPG 게임들 보면은 막 서버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A 서버, B 서버, 뭐 C 서버 하는데 사람이 너무 꽉 차서 접속이 마비되면은 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운영하는데 게임 돌아가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RPG 게임 같은 경우는 막 사냥해서 돈 벌고 이러잖아요. 그럼 사냥터가 없어. 내가 내 몬스터를 잡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데가 없어. 좁아. 맵이 너무 좁고. 그리고 특히나 오딘처럼 최근에 출발한 게임들은 초보자 코스 같은데, 그쵸? 그런 데는 또 사람이 많이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자리가 없어. 그런 것들 아마 그래서 또 이렇게 겸사겸사해서 채널을 늘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 게임즈의 가치적인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숨은 모멘텀을 찾아라, 숨은 가치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크래프톤 상장 주식수를 크래프톤 조만간 이제 상장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주식수 기준으로 했을 때 크래프톤의 지분을 1.7%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뭐죠?
카카오 게임즈가 32.63%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넵튠이에요. 근데 넵튠도 크래프톤의 지분을 0.897%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희망 공모가 레인지 평균치만 좀 적용을 해서 투자 자산 평가 가치 할인율을 30% 적용을 해도 우리 카카오 게임즈의 크래프톤 보유 지분 가치가 3천억 정도 평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직전에 목표 주가를 잡았던 어떤,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최근 시총이 7조 정도가 되잖아요. 7조 대비해서 한 4.3% 정도의 가치적인 부분으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리포트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리포트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뭐냐면은, 뭐라 할까요? 자, 이거 제가 캡처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인데 4.3%,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7조 1000억 좀 안되는 7조 900억 정도, 7조 900억 정도 대비해서 4.3%의 상승가치 요인이면서 그럼 이 시총을 계산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적정 주가가 10만 5천원 정도다라고 지금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래서 일단 10만 5천원은 뭐 도달은 했었지만 운 좋게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이 기업이, 이 카카오 게임즈가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 물론 뭐 악재가 있든 뭐 변수가 됐든 그런 게 노출이 되면 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자, 게임주는요, 특히 우리나라에 지금 상장된 게임 업종들이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요.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굉장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좀 보여드렸지만, 보시면요, 하반기에 점점 론칭할 수 있는 게임들, 일정을 앞두고 있는 게임들이 상당히 많고,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게 보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넓게 보면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영업이익을 쭉 이렇게 그어 놓을게요. 2분기입니다. 요게 2분기 영업이익이에요. 2분기 영업이익이 50억 원대를 예상을 했던 건데, 오딘이 또 대박이 났죠. 800억 원대. 그 다음에 4분기 때 600억 원대. 그러고 나서 쭉쭉쭉 어쨌든 간에 2022년도까지 매 분기 600억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2분기 직전, 2분기까지, 그러니까 2분기의 요 앞전, 직전의 어떤 영업이익을 보세요. 그동안에 해온 것들을 보세요. 127억, 160억, 212억, 166, 156. 그죠? 이게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넓게 봐야 돼서 지금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기존에 쌓아온 실적 대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딘이 출발을 딱 쏴준 뒤에 앞으로 남아있는 여러가지 이런 신작들까지, 그 다음에 뭐 크래프톤 같이 뭐 그래요. 그리고 뭐 사실 크래프톤 상장해서 또 뭐 어떻게 시세가 나오냐에 따라서 물론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뭐 크게 또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1.7%인데 1.7% 그래요. 뭐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해야 됩니까? 이거 아무튼 1.7%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다가 기대를 할 만한 그 정도의 규모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반기부터는 카카오 게임즈를 급격하게 밸류가 레벨업 돼서 급격하게 우리가 다르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던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인 게 이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이런 구간부터 추천을 해서 그대로 들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런 거 뭐 자꾸 증명해 보이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뭐 카카오 게임즈 47%대, 또 어디 있습니까? 뭐 게임즈로 뭐 218만원도 있으시고 57% 분할로 계속 익절을 해온 종목이긴 하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게임즈도 어쨌든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고, 1차, 2차에서 분할 익절을 하고 나머지는 좀 홀딩을 하고 있는데, 9만원 언저리오면 다시 한번 조금 비중을 확대해 볼까, 요런 고민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잘 좀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거래를 터진 시점으로부터 이렇게, 그렇죠? 거래가 딱 터진 시점, 이 음봉 두 개에서 매수해서 절반 매도하고, 바로 이 구간이죠. 매수, 절반 매도, 10만원 언저리 2차 매도, 그 다음에 지금 나머지 갖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관점이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처럼 저항이 없는 영역이면은 쭉쭉 뻗어나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수급까지 동반이 돼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000국의 계단을 걸어왔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1000국의 계단을 걸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굉장히 이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급이 굉장히 의미있게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요. 자, 이래서 이제 19만원만 돌파하면은 얘는 또 이제 막 쭉쭉 그냥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랑 조금 앞에 약간 비교를 좀 해드렸지만 결국에 하나가 터지면 대박은 나는데, 하나가 터지면 대박은 분명히 나는데 그 주기 그리고 그 하나가 터지는 시점과 그 기다리는 시점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좀 드렸고, 중요한 건 뭐다? 제약바이오는 임상 2상 가능성, 임상 3상 가능성과 임상 1상에서 2상 넘어가고 2상에서 3상 넘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주가가 기대감을 이제 먹고 올라가긴 하지만, 결국에 게임 종목들은 그냥 딱 출시 해가지고 그냥 대박, 아니면 뭐 사전 예약 뭐 최다, 이거는 즉각 실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종목들은 하반기 갈수록 더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 대장 형님 NC소프트가 코스피 이제 게임주 대장으로 자리를 잡고 있지만 NC소프트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 같은 건 특별하게 의미는 없지만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진 않고, 뭐 실적도 뭐 사실 무난하죠. 실적 무난하고 2분기 때 한 번 더 이제 기저효과로 인해서 QOQ 대비해서는 또 급증세를 보여준다라고 전망은 하고 있지만, 글쎄요, 봐야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게임업이 이렇게 꾸준하게 역시나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게임주도 잡주 있어요. 잡주 게임주 있습니다. 막 관리 종목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잡게임주, 썸에이지, 이런 잡게임주. 근데 이런 잡주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게임 하나 딱 진짜 대박 나면은 지금 막 엄청 적자잖아요. 뭐 추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썸에이지 4,500억 원대인데 지금 보시면은 뭐 매출이, 연간 매출이 70억 원, 적자 120억 원대인데 어쨌든 게임은 그래도 만들고 있어요. 요거 막 난리 날 수도 있다는 거죠. 되면 그러니까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 그런 종목들이 요렇게 있기는. 근데 그거 말고 대부 시스터즈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대부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사실 실적이 이게 뭐 여기까지만 보면은 아까 썸에이지랑 다를 게 없죠. 시총이 얼만데,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재무가 굉장히 클린해지면서 이제 한번 싹 샤워하고 씻고 나오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엄청나게 재무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주니까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나 올랐다. 게임주도 이렇게 한 방이 있어요. 이렇게 한 방. 근데 이제 게임주도 안전하게 투자하실 거면은 뭐 NC소프트도 좋지만 최근에 차트적인 매력과 몸뚱아리가 NC보단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거 9만원 언저리에 좀 조정 나오면 한번 좀 다시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고, 이 가격대가 높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올라와야 되는 놈이니까 올라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환상을 깨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전략이 없고 제대로 된 분석을 하지 않으면 분석을 제대로 해도 힘들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성과를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셔가지고 내일 그냥 수익 하루 보고 뭐 모레 하루 수익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를 꾸준하게 우상향시킬 수 있는 그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저랑 같이 한번 준비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조만간 마무리됩니다.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가 맥시멈일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벤트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